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힘들게 지금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에 올라왔잖아요. 정말 힘들게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가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명칭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굉장히 좀 그러니까 의미 깊은, 우리가 정멸보궁하면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이름이 처음 시작되는 곳은 여기고, 그 다음에 고산제일 월정사, 야산제일 통도사라고 할 때 고산제일 월정사라는 의미가 사실은 월정사 관리하는 이 보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여기가 스님 보물로 지정이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보물로 지정되면서 보물 1995호 이런 보물이라고 한. 우리나라에 보물이 참 많아요. 네. 한 2,000건은 충분히 되는가 봐요. 1995호면은 그 후에도 최근에 지정된 보물이 있을 거니까 많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보물로 지정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또 최근에 연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집 속에 집이 있는 구조인데, 특이한 구조죠. 안쪽 집은 지금 고려시대 건물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확실시만 되면 남한의 고려시대 건물이라고 해봐야 총 5점, 북한에 2점, 그래서 총 7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 정멸보궁의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구조잖아요. 예. 겉 안쪽에 그 건물이 하나 있고 외부에 또 이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제 고려시대, 고려 말에 아마 이 보궁을 중건하면서 건물을 하나 지었고, 그 건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신도도 좀 더 받고, 그 다음에 너무 춥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보궁 건물을 손을 안 대는 상황에서 뭔가 증축을 해보겠다 그래서 집 위에다가 집을 씌워버리는 그런 아주 특이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특수성의 가치도 있고, 만약에 시대가 고려시대 건물이면 고려시대 건물이라고 해봤자 저기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럼 아까 스님 저기 상원사도 이렇게 보면 하남 스님에 의해서 상원사가 전도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6.25 때 너무 위쪽에 있어서. 아니요, 그때 하남 스님이 막는 바람에 여기까지 막힌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막힌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하남 스님 공적이 여기 보면 더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만약에 그때 하남 스님이 상원사에서 못 막았으면 거기를 아군이 일사후퇴퇴 소각을 하고 이리로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막아버리니까 지금 중대가 지켜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남 스님의 공적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지금 오대산과 관련해서는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고, 그리고 전에 사실 그 이건무 문화재청장 이건무 선생이 할 때 그때 제가 박물관 소임을 살았었는데 하남 스님이 상원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친필로 써서 보내주신 적도 있었어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문화청장이 그만큼 하남 스님의 문화적 업적이 높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예. 뭐 동대문 같은 경우가 이제 사라지려고 할 때 야나기 문혜요시가 지켜내고,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지켜내는 문화재들이 있거든요. 저기 해인사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도 그때 작전하시던 분이 지켜서 지금도 거기서는 위패를 모셔놓고, 저도 굉장히 재밌었던 게 해인사 팔만대장경 안에 수다라장 안에 위패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누굽니까? 해인사 주의스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때 우리 해인사에 폭격 떨어지는 걸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고맙게 생각해서 우리가 위패를 여기다 모시고 때때로 제를 지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뭐 더 큰 공적인 거죠, 따지면. 예. 이 보궁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 불상을 모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우리나라 5대 보궁이 있는데 다른 보궁도 다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제가 보면 다른 보궁들은 뒤에가 이렇게 약간 뚫린 느낌, 유리로 막혀 있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런 구조가 없는 게 이게 좀 더 전통 방식인가요? 이 방식이 이런 식의 이제 부처님을 불상을 안 모시는 거는 뒤에 사리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뵐 수 있는데, 조금 이따가 가서 보겠죠? 굳이 불상을 모실 필요가 있어? 우리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사를 지낼 때도 위패를 모시는 건 집에서 할 때고, 그다음에 묘사를 할 때는, 묘에 가서 할 때는 굳이 위패를 안 써도 됩니다. 당신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래서 왕릉에 이렇게 보면 거의 배전 건물이라 그래서 거기는
왕릉 앞에 있는 거는 나중에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창호 같은 걸 써서 문을 여는 구조들을 시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거기를 유리로 해서 밖이 보이게. 근데 여기는 많이 춥다 보니까 이렇게 막고 이제 부처님을 상징하는 금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이 옆에 지금 신중단 쪽에도 금색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상원사도 보면 제석전왕이 있어. 그 신중단 제석전왕이 어차피 신중의 대표 가장 큰 모든 걸 관리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석전왕이 있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여기는 아예 신중단 자체를 지금 금색으로 부처님을 대표하는 색깔 금색으로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그렇게 해서 최고의 신중 뭐 이런 걸 상징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약간 오바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 강원도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중 구조를 만드는 건 추워서 만드는데 신중단은 법당 안에 안 넣고 밖에 모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들여낸 마루의 옆에 쪽에 신중을 모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인법당이라는 법당 그 다른 도량을 가봐도 확실히 법당 안에 신중단이 아니고 마루에 신중단을 모신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영역 자체를 하나의 단일 공간으로 보는데 그 안에서 위계를 설정해서 부처님 공간은 안쪽, 그다음에 신중은 약간 떨어지니까 그렇죠. 옆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거 보면서 그것도 괜찮겠다 약간 싶었어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왜냐면 어느 CEO가 있으면 CEO실은 안쪽에 있고 그렇죠. 비서실은 밖에 있어서 이게 사람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서로 편해요. 그게 서로 편해요. 한 공간에 있으면 서로 힘들어. 그게 약간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안에는 이렇게 모셔져 있고 지금 이 안에 건물들 장엄을 해놓은 거 보면 지금 이걸 닷집이라고 하는 거고 집안의 집. 그러니까 여기는 집이 세 채가 있는 거예요. 밖에 씌워놓은 집, 그 다음에 안에 보궁집, 그리고 이 다시 부처님을 장엄하고 있는 이 닷집.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람했다 그래서 닷집, 도단했다 그래서 돛집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나 이런 분들 위에 좀 더 해서 위계가 더 높아요. 여기는 특수 공간이에요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위에를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용이 저기 봉황 봉황입니다. 근데 약간 용봉비모 뭐 아까 우리 상원사에서도 봤었던 용과 봉황인데 용이 수염을 잘 안 깎았네요. 그리고 양쪽에는 또 이렇게 거기도 봉황이에요. 그럼 왼쪽에 있는 거는 좀 다 봉황이에요. 그런가요? 특별하지 않으면 봉황이고 흰색이나 파란색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학 이렇게 나오는 게 뭐 거의 뻔합니다. 그런데 왜 봉황을 이런 식으로 해놨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봉황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 약간 봉황은 상상에 왜 그랬을까요? 잘 봉황을 몰랐던 거 아닐까요? 조각하기 힘들었죠. 그런가요? 조각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색칠로 하려고 지금 날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정신 자세를 보이는데 저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장인정이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이 단도 지금 이게 굉장히 고졸한 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시대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 재단 형식으로 해서 지금 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상이 있거나 이러면 3단이 되는데 지금 2단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 단에 대한 연구도 사실 어느 정도 이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지금은 세월이 좋아서 아무나 이렇게 신도들이 막 오지만 실제로는 여기를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자함까지만 해서 차단시키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비보같이 딱 막아놓은 사찰이에요. 그래서 뭐 길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 공간이 넓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기도 스님들만 딱 밑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은 별로 안 크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천하제일 명당. 이제 명당 얘기는 우리 밖에 나가서 하시죠. 지금 여기 뭐 명당이 어떻다라고 말하려면 좀 얘기들을 봐야 되는데 주변을 볼 데가 없잖아요. 지금 금색 뒤쪽에 예전에 지금 보면 그 사리를 모셨던 그 명당이 있는 것이요. 그렇죠. 자, 저희가 지금 굉장히 들어오기 어려운 데 와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이렇게 전혀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스님들도 여기를 못 들어오잖아요. 올라오지 않죠. 여기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 다음에 성스럽게 여기는 데라서 함부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데 저희는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리가 모셔져 있을 걸로 추정되는 데는 저 뒤쪽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가 비룡승천의 터라 그래서 용의 정수리 쪽에 해당해요. 여기가 용의 정수리 쪽. 그리고 용의 콧잔등 쪽이 이 보궁의 앞쪽에 이렇게 공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용의 콧잔등 쪽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정수리 쪽에는 함부로 뭘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을 짓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불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곳이? 예, 이 지금 기도할 게 최소 공간으로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이 터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불교 최고의 음택은 이제 시신을 묻거나 뼈를 넣거나 하는 자리예요. 부처님은 사리가 모셨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명당 음택이지만 거기다 부처님 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터 자체가 명당짜리였기 때문에 그 터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진짜로 매장 비슷한 방식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터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불교가 불법이 길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부처님 사리를 딱 모셔서 우리나라 전체의 불교가 융성해지도록 하는 그런 특수한 비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직접 매장하는 방식은 중국에서도 법문사 같은 데도 이렇게 다 지궁으로 그러니까 탑이라고 하는 시설물에 사리를 넣는 게 아니고 지하에다가 넣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디가 정확하게 사리가 모셔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한국 전쟁 때 여기를 어떤 사람들이 뭘 이렇게 훔쳐가려고 도구를 해갔던 거죠? 예, 팠었다는 거예요. 근데 파다가 석판 같은 게 나왔고, 그러니까 그걸 덮고 있는 어떤 석판 같은 게 나왔고, 이제 벼락이 치고 이래서 중지하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가 있고, 여기는 손을 대본 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지금도 어디 있는 저희는 모르나요? 검사를 해보거나 뭐 이렇게 했던 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한 거는 털을 레이저로 한번 밀어보면 어디 쪽에 있는지라도 알 수 있는데 나오니까요? 예, 요즘은 땅을 레이저로 이렇게 투시를 해보면 그 안에서 손댄 데나 아니면 뭐 유물 같은 게 있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결국 말 그대로 이게 사리를 모셔면 무슨 함 같은 거 안에 모셔지 않았을까요? 아마 관이라든 관 비슷한 어떤 시설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석판 위에 보였다면 그 석판 자체가 석판 관, 그런 석관 이런 게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고려 초기까지만 해도 스님들도 화장 안 하고 부도 밑에 매장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파다 보면 관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어떤 유적들이 있었지 않았겠나라는 정도의 추정만 해볼 수 있는 거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대산 사적기 같은 데 보면 이 사리를 모시고 가라허 비를 세웠다라고 해서 이제 비석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비석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가라허 그러니까는 이 정멸 보궁에 대한 어떤 표지석 같은 거를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근처에서 뒹굴던 거를 찾아서 모셔놓은 건데 비석은 아니고요. 비석같이 생긴 어떤 상징들을 새겼어요. 근데 앞에 자세히 보시면 이게 5층 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이제 5대를 상징한 것 같고 뒤에 이제 보주가 있거든요. 이게 결국 우리가 오다 보면 보이는 석등들 모양 그 모양이죠. 이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미지가 나가는 건데 이거를 언뜻 보기에는 보주가 위에 하나 있고 보주가 있고 그걸 층층으로 이렇게 감싸놓은 듯한 그래서 사리를 모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건 불정 존승 다란이경의 불정승 다란이경의 상징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기 대견사 같은 데도 이런 상징들이 몇 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시대가 이 보궁보다 뒤에 떨어지는 유물로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라오 유적비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상징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앞에는 세워놓는 탑이고 약간 뒤에는 복장 사리를 복장한 그런 약간 그런 복장 탑에다가 네, 그렇죠. 마치 사리가 그래서 들어있는 것 월정가와 같은 복은 같이 네. 갖다 놓은 그런 느낌이 있는 이런 느낌 때문에 네네. 예, 이렇게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가면 사리를 모셨음직한 그런 공간. 스님 한번 가보셨어요 뒤에? 가볼까요? 네. 가보셨어요? 아니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있나요?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아, 스님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네, 가시죠. 네. 자, 스님,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데가 네. 용에 이렇게 콧잔등 같이 용이 이렇게 머리가 길잖아요. 길죠, 네. 용이 약간 말상, 말상. 말상이 약간 긴데 네네. 우리가 아까 저 위에 보궁 쪽에 있었던 데는 이 정수리 쪽, 네, 제일 그렇죠. 센터 네. 쪽에 있었던 거. 거기는 함부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고. 저도 처음 올라가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예전에도 몇 번 들어가. 아무튼 저는 처음 올라가 봤는데 네. 아, 굉장히 안 궁금해요. 저는 저기다 동전도 묻어놨었어요. 전에 왔을 근데 때는. 뭐랄까 동전도. 느낌이 굉장히 잠깐 충만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소원지 느낌이. 써가지고 소원지도 묻어놓고 네. 내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팔자가 조금 피는 거고 스님은 만족하니까 네. 팔자가 필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콧잔등 위에 네. 용 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네. 이게 그러면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코 이렇게 딱지? 아니요 코 이거 마지막 부분 이렇게 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돌이 그리고 저 밑에 우리가 여기 지금 보궁에 올라오기 직전에 이게 비룡승천에 털어가지고 용이 이렇게 승천하는 거고 이 전체를 이 주변 전체를 호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진짜 탁 트인 뭔가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 거는 맞는 여기 것 자체에서 같아요. 여기도 처음 와봤는데 신선하다는 느낌이 여기도 드네요. 옛날 사람들이 이게 원시림 비슷하게 있을 때 이런 자리들을 어떻게 찾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언 본인 스스로가 이런 신성한 곳 찾을 수 있는 그 예언 그게 있었나 봐요. 큰 스님들이 뭐가 틀려도 이렇게 보는 안목이 네. 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올라오는 바로 입구 쪽에 용안수라고 있잖아요. 네네. 저도 오다가 이제 물을 마셨는데 그게 이제 용의 눈물이잖아요. 네. 용안수니까 용의 눈물.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짭짤하지 않았나요? 눈물이면 좀 짭짤할 텐데. 안질이 낳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찝찝하다 이렇게 해석을 안질이 낳고 그 다음에 이게 노안이 개안된다. 뭐 신봉사 개안하듯이 뭐 이렇게 제가 먹어야겠는데. 그렇게 노안이 왔는데. 그렇게 약을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설명을 해도 되는데 굳이 찝찝하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코가 여기인데 눈은 눈은 저쪽 콧물인가? 네? 콧물인가? 콧물인가? 근데 이게 터가 이제 자연 지형이니까 인공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고지대에서 저렇게 물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고지대 샘은 전부 신령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중대 쪽에 가면 그게 이제 태화지라 그래서 이렇게 샘이 올라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원래는 저런 샘들이 한 100개 됐대요. 그렇게 많아요? 100개 정도 됐대요. 그러면 현재는 그 정도 안 되나요? 지금은 없잖아요. 다 막히고 조욕지 하나 그게 이제 문수보살이 거기서 목욕하고 나왔다는 조욕지가 있어요. 조욕지. 예. 그래서 조욕이. 아니 조욕이 아니고 조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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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서 문수보살이 나올 때 문수보살이 목욕을 하고 나와서 딱 발을 짚으니까 돌에 문수보살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 그 발자국이 지금도 있어요. 누가 만든 건 아니죠? 아니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갔을 때도 이제 문수보살 발자국을 만졌는데 그 뒤로 대단하죠. 한 10년 뒤쯤에 다시 갔는데 없지 않아요? 아니 발자국이 있는데 그 건물 뒤쪽에 손자국이 있어요. 그 전에는 손자국은 없었는데.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의심스럽게 그 사이에 내려오셔서 한 번 더 손을 찍고 갔다.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뭘 찾아보면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있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기 목욕하기에는 좀 물이 적어요. 네, 너무 작습니다. 저쪽은 지금 약간 샘 같은. 네. 근데 산상에서 물 나오는데, 그러니까 스며서 나오는데 말고 밑에서 샘에서 올라오는 물은 전부 신성한 물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스님이 굉장히 저기 금강경 가면 용출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성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수맥이 흐르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물은 안 좋은데 샘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명당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분도 약간 이렇게 우물형이고요. 청나라 황제들 무덤에도 밑에가 우물 같은 식의 구조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스님. 밑에 이렇게 지하수가 흐르는 상황에서 관정을 해서 우물 나오는 게 있고, 그거는 아니고 네. 그거는 수맥이고 네. 그런 거 말고 밑에서 배사 구조에서 이렇게 용출해 오는 물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 기운을 받아서, 그 뿜어내는 기운을 받아서 발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금강경 물을 이용해서 어떤 거를 만든다면? 아유, 출수니까. 그거는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용환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량이 너무 적어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쓸 수만 있으면 최고급인 물이라는 저도 건 중대 뭐. 오신 분은 꼭 한 잔씩 네, 드셔야겠네요. 근데 이제 스님 말로는 찝찝하다니. 아니 찝찝하지 않아요. 눈물이 개안이, 할 거다. 개안이 그죠? 되는 거죠, 개안이. 네. 예. 그래서 이런 지금 굉장한 비룡승천의 터, 저기 다람쥐도 있네요. 비룡승천의 터를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성한 데를 한 바퀴 쭉 둘러봤으니까 이제 하산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네, 하산하겠습니다.